패권 전쟁 ETF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를 정반구에서 얻었는데 저희 ETF는 오타쿠 ETF입니다. 글로벌 프론티어 클린 에너지라고 해서 이제 저는 중국 태양광 칠토 ETF입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ETF는 미용 성형 서울 ETF. 집값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ETF를 만들면 그럼 평균하면은 평균에 미달하는 ETF가 나올 것 같거든요, 느낌상. 어쨌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살 때 기분이 약간 좀 나쁘진 않을까. 야, 아이디어 멋지잖아요. 투자 위드 스타. 자, 투자 위더 스타의 심사를 맡은 장우성입니다. 옆에 계신 분 소개 잠깐 간단히 하고 한번 시작해볼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위더 스타 1차 심사를 맡은 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홍국입니다. 3명이니까 1등 한 명씩 뽑고 저희가 네. 맡게 되는 프로 잠깐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가 사실 어려운 시장을 지나고 있는데 KB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건데요. 많은 분들의 투자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들어갖고 가장 마지막에 뽑힌 분은 ETF 만드는 거에 참여하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 네네. 세 분께서 홍보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투자 아이디어 서바이벌 투자 위더 스타 최종 우승을 거머쥔 참가자에게는 자신이 가진 멋진 아이디어를 실제 ETF 상품으로 만들 기회가 주어집니다. 투자에 대한 진심과 열정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인 25명의 예선 합격자들 중에 오늘 합격 배지를 받은 단 12명의 참가자만이 본선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참가자 들어오십시오. 드디어 첫 번째 참가자 등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존경받는 구루 투자자가 되고 싶은 26살 취준생 정원석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목표는 존경받는 투자자가 되는 게 목표인데요. 그래서 두 가지 목표를 현재 가지고 있어요. 그중 하나는 펀드 매니저로서 커리어를 잘 쌓아 나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55살까지 자산을 100억으로 불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3프로를 보다가 예고 영상을 보면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자기의 투자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그 과정에서 현직자분들의 이런 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취준생으로서도 그렇고 투자자로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망설이지 않고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019년 아버지 가게 일을 도와드리면서 받은 월급으로 처음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가치 투자 동아리 활동, 그리고 주식 리서치 대회, 증권사 인턴 등의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꼼꼼한 성격이 있어서 투자 관련된 분석 자료나 발표 자료를 잘 만든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장점을 통해서 투자 위더 스타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원하는 직업을 펀드 매니저라고 적어주셨어요. 지망하신다고.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 모두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참가자분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되게 저 연예인 뵙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아유, 네. 당연하죠. 저도 매일 아침에 이 닦을 때 그런 생각해요. 거울 보면서. 또 제가 사전 인터뷰 때 좋아하시는 분 있냐고 여쭤봐서 저희 되게 두 분 말씀드렸거든요. 두 분이 누굽니까? 어떻게? 정프로님이랑 이프로님. 아, 근데 또 사프로님도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 한때 CPA 지망생이었어가지고. 그러신가요?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98년생 25살, 현재 중앙대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송성군이라고 합니다. 학교 복학해가지고 네,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투자 동아리 RFS라고 따로 하고 있고요. 네, 거기 관련해서 이제 저희도 주마다 세미나 같은 것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기업, 네, 그렇게 기업 분석 같은 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자랑스러운 주주입니다. 임플란트? 네, 제가 또 가장 애정하고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주식 중 하나고. 네. 마음고생 좀 하셨겠네, 그죠? 아 근데 오히려 좀 좋았습니다. 그 1월달 이후로 이제 대폭락장 했는데 혼자 이제 가만히 있어서 그 증권사 평가 손익에는 마이너스 안 찍히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편안한. 수익률 괜찮습니까? 제가 미국에 배당주인데 깜빵 배당주가 있거든요. 저는 되게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코로나 터지면은 범죄자들 더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것 때문에 제 주식이 이제 마이너스 60% 70% 가서 도 하고 서포트 같은 거 테마주도 하고 아니면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것도 하면서 제가 500만 원으로 그래도 이번에 한 5천만 원 넘게까지는 짧은 시간에 한번 해봤습니다. 500에서 5천? 네, 입담도 실력도 아주 비범한 참가자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일을 남긴다. 여러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싶습니다. 꿈도 목표도 모두 멋진 두 청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의 테마로 돌아와가지고 와서 ETF를 당장 하나 만들어 하면은 뭐로 만드실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전략산업 ETF입니다.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패권전쟁 ETF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어떤 제재를 하고 본국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보조를 많이 해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외를 볼 수 있는 이디움 커뮤니케이션즈라는 6G 위성통신 기업인 같은 기업들을 포트에 넣는 것을 그런 ETF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 거네요. 미국 주식에 특히.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국내에 비하면 딱 10분의 1이거든요. ETF는 결국에 내가 어떤 상품을 만들면 고객분들이 사주셔야 되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ETF를 들어주셨는데 최근에 뭐 그렇게 썩 뭐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네, 뭐 투자도 지금 많이 들어간다 그러고. 네. 과연 우리 일반인 투자자들한테 설득이 될까요? 흥행이 될 수 있을까요? 조금 시장이 작잖아요. 그럼 ETF가 뭔가 흥행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하지만 사실 요즘 투자자들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런 믿음이 생기면은 또 많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들어가야 되는 돈도 많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도 사실 파운드리에 대해서 꽤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덕분에. 텔도 이번에 이제 7나노 날카로운 심사에 성실히 답하는 정원석 참가자. 첫 번째가 패권전쟁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아이디어는 신기술이나 하이테크를 이용해서 독과점을 누리고 있는 기업들을 ETF로 편입시키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독과점 ETF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이테크 좀 이 신기술이 더 강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기술을 통해서 고유 영역에서 독점을 하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독과점이라면은 점유율이 거의 다 찼을 텐데 성장성은 어디서 가져와요? 성장하는 시장에서 주로 신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숨겨진 기업들을 더 찾아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나라 흥미롭군요. 송선곤 참가자의 아이디어는 어떨까요? 이제 모건 스탠리 윈터 이즈 커밍 이런 보고서 쓰면서 되게 우량해 보였던 반대 주식들 다 망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막 불안해서 막 다 팔고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그 예측이 불가능한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제 스스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고민 없는 산업 없을까? 헬스케어 중에서도 노인 관련 헬스케어 산업은 일단 인구 구조가 일단 통계표로 쫙 나오니까 이제 투자의 가시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고 투자자가 버틸 수 있다. 또 이게 무조건 이제 장기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는 거니까 크게 섹터는 한 3가지 나눠봤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그다음에 CDMO, 그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저는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이제 약간 뭐 제가 나름 명칭 붙인 건데 이제 국밥 의료기기, 그러니까 든든한 우량주, 그다음에 혁신, 뭐 CDMO도 CDMO, 그다음에 이 의료기기도 뭐 혁신이랑 국밥, 그다음에 이제 번외로 제가 좋게 생각하는 기업들, 약간 임플란트 같은 그런 기업들 위주로 꾸려보았습니다. 사실 뭐 ETF가 지금 조금 말할 때 담겨 있는 게 보면 좋은 건 다 담으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장주를 담으면서 경기 방어주도 담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렇게 담고 싶은 것들, 그 마음은 알겠는데 네네.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ETF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확히 이 ETF가 뭐지? 그러니까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아가지고 색깔이 조금 더 명확할 수 있나? 네, 되게 제가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또 제가 경영학과인데 약간 경영학과 이제 특성이 약간 아닌데 그냥 말 좀 잘 해가지고 이게 좀 약간 그렇게 하는 게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좀 더 종목을 좀 더 제대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담아서 뭔가 좀 더 고령화에 좀 더 포커스를 좀 더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성곤님이셨고 혹시 뭐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뭐 시간 드릴까요? 아니면 아니요, 되게 괜찮습니까? 근데 약간 진짜 전 연예인 콘서트 이런 거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근데 되게 뭔가 좀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더 낫죠?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합격 불합격은 어떻게 누구 입으로 듣고 싶으십니까? 저는 사경영 기사님. 예. 사경래 기사님, 네, 어려운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우리? 사실은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였죠. 제공해 주셔서 고맙고 대신에 결과는 아쉽게도 다음에 또 더 좋은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3명 중에 1명 때리실 수도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아쉬운 점은 딱히 없고요. 생애 처음 하는 경험이라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만약에 여기 나오신 걸 통해서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이 제 투자 아이디어를 직접 상품으로 이렇게 진화시켜서 현직자분들과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만드는 경험이 취준생으로서 그리고 투자자로서 굉장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번 ETF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그 기회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꼭 살아남고 싶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원래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네. 긴장도 많이 되고 아주 면밀하게 판단한 결과 정원성님은 탈락으로 정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는데요. 네. 네, 안타깝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약간의 설명에 대한 부족이 저희한테 좀 그런 결정을 갖고 왔고요. 네.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미안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되게 인상적으로 들었거든요. 지금처럼 조곤조곤하게 잘 설득하신다면 원하는 거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일 엄청 시켜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마지막에 슈카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말 잊지 않고 투자 목표 끝까지 잘 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참가자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6살 이두수라고 하고요. 금융기관에서 채권관리 업무하고 있어요. 문혜경이라고 하고요. 13년 차 금융 관련된 곳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프로 이제 보다가 ETF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상품이 있었거든요. 이참에 나도 한번 지원을 해보자. 저희 최종 큰 꿈은 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로 만든 ETF가 제가 세일즈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이 제가 아마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금융기관 다니고 계시는군요. 연체채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승사자. 누구한테는 그런데 이제 돈 갚으라고. 요즘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연체 채권들은 어때요? 비슷해요? 요즘은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체채권들이 개인분들도 있고 법인들도 조금 생기고 있고요. 금리가 아무래도 오르니까. 네. 참가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담은 있으시겠다, 그죠? 다른 금융기관에. 공고가 난 게 이 상품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공모하신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세일즈를 하는 직군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거라 좀 마음 편하게 지원을 했어요. 네. 주식 투자사가 혹시 크게 손해 본 적 있으세요? 지금은 제가 이 관련된 데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식 투자는 할 수가 없고요. 예전에 이제 동생이 아는 분이 좋은 정보 또 하나 네, 들었군요. 그때 이거를 지금 사라고 해서 샀어요. 처음 해봤거든요. 어플 깔아가지고 엄청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커졌죠. 이제 들어간 돈이. 파는 시점은 알려주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상장 폐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 종목이. 참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두 종목 찍었는데 한 종목을 거래 정지시키는 세일즈하는 입장에서 좀 전에 팔던 금융상품은 이런 거는 없어. 이런 약간 불만, 아쉬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상상력을 발휘해서 ETF 상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품이 나오면 괜찮겠다. 그 상품이 뭡니까? 투자 대상이 사실 뭐 주식도 있고 펀드도 있고 ETF도 있고 너무 많은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또 부동산이 있어요. 서울 집값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뭔가 한국인들의 확실한 믿음이 있고 그래서 서울 집
집값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ETF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와. 사실 저희 서울 집값을 가능해요? 이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만들고 싶은 투자 아이디어는 뭐예요? 제가 이제 이 아이디어를 정프로님한테 얻었거든요. 저한테 얻었습니까? 네, 정반꿀에서 얻었는데 네, 사실 저도 두 반꿀인데 네. 제가 사면은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져요. 네, KB스타 스마트 엔트 레버리지 그리고 스마트 엔트 인버스. 스마트 엔트 인버스. 네. 감은 대충 오네, 그죠? 네. 이름 좋다. 정프로 팔로잉 ETF 뭐 이런 것들 그죠? 정반꿀 네. ETF.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100위까지의 기업 중에서 개인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을 50개 정도 추려서 종목을 추종하는 그런 ETF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 이제 비중을 인버스로 잡았었는데 흔히 개인들을 약간 비하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기관이 사는 종목하고 개인이 사는 종목을 비교를 해보면 올해 1년 동안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이 성과가 안 좋잖아요. 네.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개인이 많이 산 종목이 아니라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판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죠. 수익률이 안 좋은 그 매수 규모를 보면 기관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은 금액이 크고 네. 또 개인이 매수한 종목들은 보면 금액이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아무래도 자금이 많고 또 집중력 있는 의사결정을 기관들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 그게 보유 기간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보유 기간에 따라서 만약에 바뀔까요? 뭐 기관이 팔았으면 당연히 주가가 떨어질 거잖아요. 예. 많이 던져지니까. 예. 근데 그때 개인이 매수를 해서 예. 오래 보유를 하고 있는다. 장기 투자자한테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초자산이 많다 보면 투명하지 않게 이제 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은 기초자산을 넣지 않고 서울에 이제 강남, 서초, 뭐 송파? 송파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정말 사고 싶은 네. 그런 아파트 가격만 네.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 아이디어를 내게 된 게 네. 사실 왜 영끌에서 다 이제 대출 받아서 부동산을 샀었잖아요. 네. 특히 30, 40대 또 신혼 이런 부부들이 많이 샀는데 지금 20대 생각은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ETF는 사실 장점이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서울 집을 못 사면 이 ETF를 사서 집값이 올라갈 때 배 아파할 게 아니라 이걸로 수익을 내면 되지 않을까. 아니네. 훌륭한 상품입니다. 아, 너무 부동산에 편향돼 야. 있으셔. 좋은 아이디어. 진짜 좋은 아이디어예요. 저는 사고 싶거든요. 누가 이제 부담이 될 거냐면 만약에 이제 본선에 올라가시면 저희는 부담이 없는데 이걸 실제로 이제 ETF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ETF도 결국 이제 펀드의 형태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네. 그 돈을 가지고 뭔가 사서 거기서 나는 수익을 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시중에 사실은 이제 리츠가 있는데 그 리츠들이 대부분 이제 뭐 상업 건물이고 네. 빌딩이고 네. 그러지. 저는 지수랑 연동되는 상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수랑 연동해서 움직이면 되겠다는 네.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그 돈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사야 되거든요. 따로 만들어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KB 지수를 따라서 가는 건 ETF를 만들면 저는 이제 이미 진지합니다. 진짜 만들려고 계산해 보면 지수를 따라가든 아니면 서울 아파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걸 따라가든 네. 실제로는 ETF 펀드가 그걸 사야 돼요. 아파트 선물 시장은 아직은 없으니까 네. 실제 아파트를 살 수밖에는 없어요.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제로 집을 사면서 신고가에 사고 하는 이유가 정말 내가 살 집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전세나 월세도 있긴 있는데 네. 나도 이 자산 랠리에 동참하고 싶다는 네. 그 욕구 이번에 때문이라서 굉장히 심했고 예. 없는 돈 영끌로 끌어 모아서 시골집 뭐 부모님한테 담보를 받아서 갭 투자를 하게 네. 하는 것보다는 뭐 얼마 있으세요? 3천만 원 있으시면 3천만 원어치를 갭 투자할 수 있도록 그 펀드도 실제로 갭 투자를 하면 되니까 그러면 뭐 레버리지도 똑같이 걸리는 네. 거고 해서 갑자기 수요가 늘기는 하겠는데 또 매수 수요를 줄이는 효과도 있어서 형 여기 해볼 예심, 만하다. 예심입니다, 형님. 네. 아니 그게 오늘 예심, 우리 잠깐 예심. 이 심사를 멈추고 우리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봅시다. 예심이라고. 저는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매우 좋은 아이디어다. 제가 알기로 미국 ETF 중에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인버스가 아 예. 있어요? 3배 숫자리도 있어요.
아 그래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이건 3배 올라가는 그런 ETF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쪽은 이제 뭐 리츠 쪽을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아까 말한 주거용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ETF가 나올 수만 있다면 진짜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좋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쪽을 만약 인버스를 걸게 되면 아마 어쨌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살 때 기분이 약간 좀 나쁘진 않을까. 내가 투자하는 거에 인버스를 건다? 이거 약간 좀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 그죠? 상품 자체가. 아 그렇죠. 네. 뭐 보험 드는 거지 뭐 보험. 네, 그렇죠. 해칭한다고 그냥 생각해요. 근데 이건 사실 백테스팅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 저도 그래서 네. 검증해보고 결과가 괜찮으면 어쨌거나 ETF라는 게 뭐 수익을 내는데 목표가 있고 또 뭐 여기에다가 뭐 전 재산을 사람들한테 걸라는 건 아니고 네. 자기 자산의 일부를 배분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ETF가 있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서민의 삶에 집중한 두 참가자의 ETF. 됐으면 좋겠어요. 합격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굉장히 신선했단 말이에요. 부동산, 서울 집값 요거에 대한 아이디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사실 아이디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았죠. 사실 저는 합격적으로 갔단 말입니다. 아, 우리 문혜경님, PB 고객분들도 직접 만나시고 세일즈도 많이 하셨던 입장에서 새로운 거 만들어 보셨던 도전의식 좀 잘 물론 높이 살만했죠. 네. 자, 우리 문혜경님은요.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요?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합격하시면 저희 이제 배지를 하나 받거든요. 배지도 누가 달아드릴까요? 제가 달아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직접 가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끝나고 찍으셔도 되는데. 아 그래요? 네. 일단 혹시 지금 모르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예.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우리 이두수님은 불합격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후보였어요. 네. 저한테 뽑으라고 했으면 이분이었던 것 혼자 같은데. 그렇게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재밌었던 게 다른 분들이 좀 사연 있고 재미있는 분들이 있어서 양보하셨다고 생각하시고 다만 좀 같이 좀 고민을 해볼 만한 사장하기는 아까운 아이디어. 그렇습니다. 가장 아까운 불합격자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쉬운 거는 딱히 없고요. 뭐 이렇게 좋은 기회에 한번 도전하게 돼서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자, 정우성님. 야, 정우성님. 이름은 마음에 안 듭니다. 일단. 이름만큼 멋진 아이디어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은 정우성이고요. 나이는 이제 35입니다.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 전문 회사에서 5년차 지금 일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투자하는 게 재밌으세요? 기업을 발굴하는 그 과정 자체를 되게 즐기고 있습니다. 발굴한 종목이 있어요? 한국권이라는 회사와 이제 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본인이 만들고 싶은 ETF 상품 아이디어는 뭐예요? 골드러시 시기에 보면 그 많은 마이너들이 금광을 캐기 위해서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보면 실제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그 청바지를 팔던 그런 라이스 회사나 이제 싸우더라도 그 싸움 자체를 되게 즐길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들을 발굴을 해서 ETF를 만든다면 어떤 회사가 있어요? 청바지 ETF. 그렇습니다. 아니, 골드러시 ETF 블루진 이런 식으로. ETF. 예를 들면 어떤 회사예요? 어떤 회사? 현재 그런 걸 이제 좀 더 그런 회사들을 찾아서 네. ETF로 만들겠다 이거죠? 이 자체로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고 뭐 예전부터 뭐 많이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 사실은 그래서 걔가 누군데, 그래서 청바지가 누군데 여기서 항상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막히는데 그걸서 이제 전문가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하나 ETF를 구성해 놓는다면 매력적일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걸 어떻게 선정하냐는 문제죠. 이제 위에 가서 네. 그 회계사님께서 쓰신 책도 너무 잘 봤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점수 매기 전에 하는 거지? 점수를 수정을. 자, 결과는 불합격입니다. 네. 네. 사진 한번. 합격을 별로 기대하지 않으셨던 것 같네. 일단은 하나, 둘. 안녕하십니까. 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랜 유학생활을 마치고 군대를 전역한 허재현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가장 큰 목표는 빠른
은퇴입니다. 근데 상당히 독특해요. 30살 때까지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리고 은퇴도 빨리 하고 싶다. 네, 맞습니다. 그럼 굉장히 리스키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최소 금액으로 은퇴를 할 수 있을까 한번 검색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가 필요해요? 한 5억 정도만. 5억 원이요? 예, 맞습니다. 5억 달러가 아니고 5억 원? 5억 원입니다. 5억 원이요? 예. 5억 달러요?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부업이라든가 수익 창출하거나 다양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목표가 몇 살까지 일하는 거예요? 31까지가 목표였습니다. 일하는 게요? 예. 여자친구가 터키에 삽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은 후 터키에 살면서 일단 여자친구한테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5억 가지고 한국에서 사는 건 불가능하다 느껴서 일단 외국으로 예를 들어 터키라던가 어떻게 나랑 똑같아. 근데 그러면 어떤 ETF를 좀 추구하고 계세요? 여기? 제가 프로그램 나오셨는데. 글로벌 X에서 나스닥 100을 커버드 콜로 하는 QY라고 커버드 콜 ETF를 한국에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있잖아요. 지금 있는 거를 우리나라에 그냥 그럼 그거 들지 뭐 하려고?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한국 종목을 넣으시고 해외 종목을 넣어서. 예, 맞습니다. 아, 해외 종목을 넣어서 한국에서 만들고 싶다? 예, 맞습니다. 31살의 은퇴를 꿈꾸는 청년. 과연 결과는요? 제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는 탈락으로 결정했습니다. 죄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31세 파이어 응원합니다. 5억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터키에서 만나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유명한 유튜버 선생님이 오시네요 또. 다음 분이요. 그래요? 이분이 한경에서 그 고정 패널이에요. 미국 주식 라이브도 하시고 아프리카 TV 이슈 분석도 하시고. 이분 한 번 하시게 6시간 하신대요. 뭘요? 라이브를? 네, 한 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기 전에 제가 나가고 앉히는 걸로. 아니 자기소개를 잠깐 부탁드리는데 우리 감독님께서 너무 칭찬 많이 하셔가지고 전문가신데요? 네, 전문가신데. 네. 그래도 잠깐 설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아프리카 TV에서 슈카의 포지션을 맡고 있는. 아 그래요? 아프리카에도 슈카가 있었어요? 네,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라는 그 고인물 내에서 슈카의 포지션을 맡고 있는 테이버라고 하고요. 이름은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베이스는 저도 개인 투자자로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쉽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구독자도 좀 많이 늘고 라이브 방송도 좀 많이 봐주시면서 여기저기서 조금 방송을 많이 출연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 매일 방송하세요 경제 이야기로? 예. 하루에 몇 시간 하신다고 하셨죠? 하루에 밤에 대여섯 시간 하고요. 아침에 시황 정리 1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3%네 3%. 저희 캐스팅 하시죠 저희. 하루에 7시간을 방송하시면. 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그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개인이 투자하기에 비관적이다라고 적으셨거든요. 제가 자는 다른 채널 출연할 때마다 개인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대장주라고 안 망한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을 분석을 하고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너무 좀 투자하실 때 다들 조금 저는 무성의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 어려운 주식인데 정말 쉽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접근하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이러니하지 않나. 네, 혼자 주주가 700만 명인데 이게 그 안티 많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1억, 2억 넣으신 분들이 이제 제 방송에 또 오셔가지고 어떡하냐 이러셔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걸 좀 보면서 조금은 도움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저는 주식을 좀 오랫동안 하긴 했는데 이 경험치를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주로 이제 유튜브도 올리고 있고 매일 밤 방송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이 보통 X전자 전략이라고 펀드 매니저에도 많이 쓰긴 하는데 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서 조금 더 리턴 값이 높은 종목을 찾겠다라는 전략에 가깝잖아요. 네네. 이 방법은 사실은 일반인들한테 얘기하기에는 어떤 분은 사실은 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보다는 약간 중간 리스크 중간 리턴을 추구하는 분도 좀 많을 것 같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말씀해야 될까요? 제가 여기 지원한 이유도 그건데 그런 ETF 자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ETF란 게 어떤 건가요? 이제 마켓시어 자체에서 1위 ETF를 만든다. 마켓시어에서 2위 ETF를 만든다.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따로 만들자는 거예요? 1등과 2등. ETF 하나, 2등 ETF 하나? 그럼 방금 전에 말씀하신 혼자 이런 주식들이 왕창 들어갈 텐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포트를 넓게 잡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월드 그로스, 그러니까 MSCI 월드 ETF가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1등 기업들만 모아놓고 2등 기업들만 모아놓는 대신에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 가장 이제 마켓 그로스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저는 사실 1등 말고 혼자 말고 스마트폰이 좋으면 뭐 부품을 사라. 1등주 말고 보다 내려가서 보다 어떻게 보면 스몰캡 위주의 ETF를 생각해 오셨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말씀하시는 건 반대네요.
삼성전자 같은 주식들이 많이 모여 있을 텐데요, 그러면? ETF는 라지캡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적금처럼 들어갈 수 있는 ETF를 만들어야 개인들도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고 외화를 벌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글로벌로 이제 좀 큰 기업들을 투자하는 것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적금으로서 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좀 소득을 계속 보존하는, 자산을 보존하는.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거의 정프로님 말씀하시는 올 섹터 포트폴리오가 거의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MSCI 월드 대비 그 아웃퍼포먼스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이걸로? 거기에서는 이제 퀀트로 조금 비교는 해봐야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마켓시어에서 점점 어떻게 보면 시장이 레드오션이 되고요. 그리고는 그게 구조조정을 거칩니다. 근데 절대 안 망하는 기업들은 1등과 2등이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런 친구들이 계속 모아가고, 그런 장악력에서는 장기 투자 아이디어가 충분히 좀 작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발음이 너무 좋으세요. 네. 뭐 아나운서처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방송인. 방송인. 방송이에요, 방송인. 네, 방송인이었습니다.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방송인이네. 무슨 방송인? 한국경제 듣는 것 같았습니다. 경주마. 방송쟁이로서 엄청 떨립니다. 꼭 붙었으면 좋겠고, 붙으면은 또 다음 인터뷰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뭔가 말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오늘 모신 분 중에 제일 경험이 많으신 분. 여기 앉아 계셔야 되지 않나 생각. 네, 여기 앉아 계셔야 되는데 왜 바뀐 이분을- 것 같아요, 뭔가. 왜 이분 여기 모신 거야? 부담되게. 네, 그러니까. 네. 그렇지만 아주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합격으로 처리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올라가기를 기원하겠고요. 두 분 축하 말씀 좀 해주시죠. 뭐 말씀드렸듯이 이거 주식 한국경제 출연하는 분을 여기에 모시면 어떡하나요? 제작진의 미스가 있다. 있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 합격 배지를 원하시는 분한테 달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니 뭐야 이거? 네.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 오늘 우승자를 그냥 결정해 드려도 되지 않을까. 네. 옷에 구멍이 갑오로 삼아야죠. 구멍이 없나 해서. 갑오로 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기분도 좋게 또 슈카 형님이 또 배지를 달아주셔가지고, 저의 우상 아주 기분 좋은 하루고, 또 반대로 걱정이 되죠. 다음 주에는 또 어떤 PT를, 또 어떤 또 피 말리는 서바이벌이 있을지. 네. 다음 참가자 모셔보겠습니다. 다음 모시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아주대학교 금융공학과에 4학년으로 재학 중인 아주대학교 금융공학과 4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이고 아주대학교 금융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에 있고요. 윤원식입니다. 고재영입니다. 허민호라고 합니다. 보니까 증권사도 일반 직원이 아니라 트레이딩 부서로 가고 싶다. 예. 뭐 이렇게 적었거든요. 예. ALS 프라이싱을 통해서 그런 상품 개발을 하고 이제 세일즈하는 그쪽으로 생각하고 주식 있었습니다. 샀다 팔았다 하는 매매가 아니라 ELS 개발? 그 알고리즘 트레이딩 대회를 나간 적이 있는데 그걸 체험하면서 그런 시스템 트레이딩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트레이딩이고 이제 ETF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ETF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뭐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제일 먼저 든 생각이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컨퍼런스를 하시는 걸 제가 몇 번 참여를 했었는데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주제가 러터리 스탁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복권 성향의 주식에 대한 논문을 좀 보고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복권 성향 주식을 기반으로 ETF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주식은 도박적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테고. 예,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로 되게 주식시장에 많이 개입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20대나 30대의 특성상 한 방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방 ETF. 그리고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말은 다 알더라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홍보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ETF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면 종목을 줄여야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많은 종목들을 넣어버리면 어떤 건 하이 리턴이고 어떤 거는 완전히 뭐 제로 리턴에 가까울 테니까 결국 평균하면은 평균에 미달하는 ETF가 나올 것 같거든요, 느낌상. 아직 제가 백테스팅이나 그런 작업들을 해보지 않아서 지금은 아이디어만 낸 상태인데 조금 공부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번에는 불합격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는데 그 백테스팅 안 해와서 이거를 그냥 아이디어지 검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참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저도 뭐 금융공학 했던 사람 입장에서 일단 대기하는 중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걸 보고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혼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찾아서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참가하신 계기는 뭐예요, 이유가? 평소에는 좀 투자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되게 재밌겠다 한번 해보면은 제가 평소 ETF 관련은 아니더라도 약간 투자 전략을 만드는 걸 따로 공부를 해서 포트폴리오로도 제가 제출을 했었는데 그런 걸 조금 활용을 하면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되게 재밌겠다. 제가 평소에도 ETF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한번 지원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지원을 같이 동기랑 같이 하게 됐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저는 이제 머신러닝 쪽을 활용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머신러닝을 활용한다 하면은 이거 너무 과적합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좀 더 과적합을 피하기 위해서 펀더멘탈적인 분석을 같이 가미하면서 머신러닝을 좀 응용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3명 중에 그 설명 누가 제일 잘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제 분야 말씀. 머신러닝 얘기 쭉 해주셨잖아요. 네. 그 방금 대답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셋 중에.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정프로는 알아들었습니다. 네, 정프로는 알아들었어요. 예. 설명 좀 해줘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하죠 이거 딱. 네. 어차피 이 사람들은 몰라. 어르신들이 조금만 쉽게 설명해줘봐요. 네. 기본적인 전통적 퀀트는 회귀 분석을 활용한 투자를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이때까지. 근데 아무래도 그런 회귀 분석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해서 미국의 ETF라고 개인 투자자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을 해서 그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측정을 해서 그거로 구성된 ETF가 따로 지금 존재를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레딧이라는 좋은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감정 분석, 그 게시물에 대한 감정 분석이나 반응 이런 거를 수치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측정을 해서 좀 괜찮은 주식들만 뽑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 성과가 되게 좋았어요. 그런 이제 한국형 그런 ETF가 나오면 좀 관심도 끌고 성과가 잘 낸다면 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형 ETF를 만들려고 생각을 예를 들면 제안했습니다.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뭐 종토방 같은 아, 데서 맞습니다. 올라오는 네. 이야기들을 비정형 데이터인데 그거를 네. 이제 수치적으로 좀 빅데이터로 계량화를 이제 수치화해서 시켜서 네. 그거를 이제 투자하기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네. 판단하고 거기에서 맞게 돈을 네. 넣거나 빼거나 한다. 네, 그렇게 한 ETF를 구성을 하고 싶습니다. 확실히 이제 젊은 분이다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얘기가 통하는데요, 저는? 네, 아주 젊은 분입니다. 미래가 아직 기대가 학생이시고. 됩니다. 저는 25살 때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러게요. 자, 우리 윤원식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오셔서 좀 당황스러운데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이제 말을 했습니다. 파이팅! 내 아들이 5년 후면 25인데 아우 진짜 화가 난다 화가 나. 이놈 새끼. 자산운용사에 근무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네. 지금 뭐 펀드도 아마 있을 테고 그럼 안에 네네. 하는 역할은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금융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에 있고요. 또 동시에 루트앤글로벌 자산운용이라는 퀀트하우스에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업무는 보통 데이터를 다루고 또 백테스팅도 해보고 전략 리서치하는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본인이 지금 ETF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그 팩터를 중에서 어느 쪽을 좀 더 밀고 싶으세요? 사실 저는 아직 팩터를 배우고 있는 입장이어서 제가 뭐 팩터를 사용해서 이런 ETF를 만들겠다 하면은 좀 그거는 이른 시기인 것 같고요. 저는 매크로를 이제 되게 앞으로 환경이 어떻게 변할까, 세계가 어떻게 변할까 그런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런 에너지,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ETF들을 좀 ETF 이름이나 주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글로벌 프론티어 클린 에너지라고 해서 이제 글로벌 클린 에너지 친환경 기업들 중에서 그 서플라이 체인 앞단에 있는 회사들은 저희 퀀트스코어상 되게 좋게 잡히거든요. 뭐 결론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B2B 기업 뭐 가장 앞단에 있는 그런 기업들 모아서 투자하고 싶다. 네, 맞습니다. 전공이 근데 퀀트라 그랬는데 그 퀀트하고는 뭐 그렇게 큰 관계는 없네요. 근데 저도 이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퀀트 ETF를 만들지? 네. 다만 제가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배경은 퀀트입니다. 저희가 그 매주 리서치를 발간을 하는데
그 저희 자산 배분 펀드에 친환경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싶어서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친환경 그 ETF들의 구성 종목들을 가져와 가지고 스코어로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상위에 잡히는 종목들이 태양광, 2차 전지 그런 섹터로 나뉘는 게 아니라 보통 서플라이 체인 앞단에 있는 소재 기업들이 많이 잡혀가지고 제가 이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퀀트 팩터로 돌려봤을 때 걔네들이 위에 있는 건데 솔직히 석 달이나 6개월 후에 걸리면 완전히 다른 기업들이 잡혀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 퀀트가 이제 설명하지 못하는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제가 대입을 해봤을 때 현재 지금 글로벌 시장이 그 2008년 금융위기 시장 이후에 성장이 귀해지는 시기에 빅테크가 롱텀 듀레이션의 주식들이 시장을 끌고 갔습니다. 즉 베타 시장이 완성이 된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뭐 코로나 사태 그런 일들로 인해서 공급망이 현재 파괴된 상태에서 저는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퀀트 스코어가 계속 좋게 잡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마케팅을 할 때 퀀트 스코어가 높다고 마케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ETF는 너무 많을 테고. 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둬서 얘기를 해야 될까요? 클린 에너지를 생각하게 된 이유는 어쨌든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은 계속 줄어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정부 주도 하에서 클린 에너지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당연히 클린 에너지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종목들이고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시기에 그 중에서 이익을 보존할 수 있는 서플라이 체인 앞단에 있는 기업들을 모아서 ETF를 만들자. 근데 그런 거 투자하면 장기 투자 가능해요? 여기 적어 보니까 네. 좀 장기 투자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자산 배분을 좋아합니다. 자산 배분형 펀드, 뭐 자산 배분 ETF 만들어서 요즘 많은데 요즘에 뭐 하나 특성 있게 만들어서 갖고 와줬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그 정도의 역량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제 의견을 좀 말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회사를 옮기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저 회사 너무 좋아. 대표님 사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ETF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늘 만족하세요? 제가 생각한 ETF 설계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만족스럽습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대표님이 하실 것 같아요. 그냥 뭐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윤원식님, 허민호님, 네. 오늘은 예, 다음 분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두 분, 저까지 포함해서 좀 많이 피곤한 시간이기 때문에 네.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강현이라고 하고요. 현재 흔히 말하는 기업에서 주담입니다. 주담. 전화 받으시기 피곤하시겠어요. 이제 반도체 부품 소재 기업에서 많이 오기네요, 전화가. 담당자를 하고 있고요. 회사의 이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분반기 사업 보고서를 공시하고 그 외에 이제 주식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공시를 하고요. 제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재무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관 투자자 및 개인 투자자에게 자료를 만들고 제공하고 투자자분들의 애안도 목소리도 듣고 대응해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 자녀의 아버지. 네, 맞습니다. 애국자십니다. 네, 애국자시네요. 이거 가사 좀 드려야 되잖아요. 다둥이 아빠고요. 첫째 이현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새 자녀의 아빠다 보니까 노후를 대비하는 부분이 좀 크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컸을 때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갖고 오신 책은 뭔가요, 근데? 어제 강 작가님께 어제 마스크 때문에 못 드시셨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장우석 본부장님이나 슈카님의 이제 격려사를 좀 담고 가져가고 싶어서 책을 직접 들고 왔고요. 우리 작가님 책이야. 아니, 제 책 아니에요. 아니에요. 강 작가님 책은 집에 제가 잘 있습니다. 자, 시작하시기 전에 추천하시는 만들고 싶은 ETF 뭐 이름이나 뭐 주제를 먼저 얘기하시고 뒤를 얘기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만들고 싶은 ETF는 섹터 ETF로는 반려동물 관련된 ETF를 만들고 싶은데요. 반려동물요? 네. 반려동물. 미국에는 이제 펫와이즈라는 그 정부님이 추천해 주시는 게 있는데 국내는 아직 이런 게 없더라고요. 없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미러링해서 저희가 이제 지수를 갖고 와서 투자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리고 그 이제 보수적 관점에서 한국형 올레더
ETF는 이제 생각해놓은 부분은 이제 그럼 비중에 대한 배분을 어떻게 할까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최근에 이제 기업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많은 이제 기업 평가 사이트가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자플래닛, 블라인드, 그다음에 크레딧뷰 이런 게 있는데 기업에 대한 그 척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배분을 할 때 조금 첨가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원래 신용평가사들이 신용평가 점수 같은 건 반영이 되는데 본인이 말씀하신 건 약간 사회적 평가잖아요. 그렇죠. 뭐 블라인드 있는 점수를 이 과연 내 펀드의 그 투자 비중이 활용할 수 있을지는 네. 뭐 앞으로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소형주 이익 모멘텀 포트폴리오를 하시는데 예. 근데 왜 연간 1회로 리밸런싱을 분기가 훨씬 나을 건데요 아마. 기본적으로 자산은 우상향을 하니까 이전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전에 이제 추세고 분기마다 이익이 계속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종목을 담는 게 좋다 생각이 들었고 국내 시장에서는 소형주가 이익 모멘텀이 제일 크다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세 개 중에서 우리가 마케팅에 힘을 좀 쏟아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면은 어디가 좀 가장 가능성이 높으실 것 같으세요? ETF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한 20개 이상의 종목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유니버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소형주 R&D가 가장 저는 ETF 지수로도 만들기도 용이하고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한번 이제 지금의 이제 뭐 3% 가듯이 약간의 좀 계몽적인 역할로 좋은 부분을 다가갈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을까. 그게 기대 수익도 그거 되게 높거든요. 복리 20% 넘어갈 텐데 그거. 네. 그거 참고로 R&D 그거 전략 대형주를 해도 꽤 잘 나와요. 그거 백테스트 해보면은. 근데 기본적으로 왜냐면 대형주를 해도 그거 이제 꽤 잘 팔릴 거거든요. 소형주면은 사람들이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예. 이거 뭐야 이런 게 하기 때문에. 예. 네. 대형주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 ETF 참고로. 예. 대형주와 소형주를 같이 이제 약간 혼합해도 되겠네요. 대형주 두 분이서 같이 얘기하시면 네. 설계하시면 되겠네요. 만들자. 네. R&D 만들자. 네, 그래서 아시면 R&D 되겠네요. 만들자. 네. 새로운 또 제2의 인생을 또 설계하는 것도 있나요? 제가 사실 3%에 입사하고 싶어서 IR팀. 부장님 인재가 왔습니다. 인재가 왔습니다. 저희 투자 위주도 스타에 나오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면접에. 개인적으로 3% 너무 애정하고 거기에 이제 저는 도서관에 가서 뮤지미 책도 제가 정수 본부장님하고 큰일 났는데 이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뮤지미의 지원을 사실 저와 같은 포지션이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이거든요. 40대 가장에 자녀를 둔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같은 포지션의 사람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원해봤습니다. 역시 노련하시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요. 지금 두리뭉실했던 제 생각을 조금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다듬어 주셨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1등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했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잘하셨기 때문에 딱딱 귀에 꽂히더라고요. 어떤 걸 말씀하신 건지. 그래서 합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예. 오늘의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동훈이고요. 나이는 43이고요. 지금 현재 힐튼 호텔에서 재정부에서 일하고 있는데 업무 분석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콘트가 많습니다. 너무 좋아요. 강호 차장님 저 진짜 팬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봤습니다. 정말 정말 오늘 나오신다 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회사에서 엑셀 위주로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강한국 작가님께 배운 동적 자산 배분 전략들이랑 이런 걸 다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되더라고요. 그 동안 쌓은 그 업무 지식을 지금 투자 분석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강한국 작가 유튜브로 아이디어 많이 얻으냐. 투자에더 스타의 어떤 아이디어를 주실 ETF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본인이 운영하고 계시는 포트폴리오하고 비슷한 형태의 ETF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 시장을 추종하는데 그 모멘텀 점수에 그러니까 따라서 그냥 뭐 글로벌 동적 자산 배분 ETF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어떻게 쿨한 이름이 필요해요. 쿨한 이름 제가 따로 정하지 않아요. 네. 미국 시장 추종인데 변동성을 줄이고 당연히 변동성을 줄이고 수익률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얘기라서 네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를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일반인들한테. 그 20년 기준으로 S&P보다 수익률이 1% 정도 1%포인트 더 높았고 그 MDD는 반 이상 줄었고 그러면 뭐 퀀트 자산 배분 저변동성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냥 뭐 절대 모멘텀 어때요? 그냥 미국 절대 모멘텀 전략 뭐 이런 거 어때요? 네네. 좋은 생각 같습니다. 절대 모멘텀 저변동성 추구 전략. 네. 근데 이걸 이해시키기가 그렇죠. 이거를 차라리 뭐 사람들이 어려울 것 절대 같아요. 수익형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네. 제 생각의 느낌이. 안전하게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ETF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리스크는 낮은데 네, 그렇습니다. 리턴은 더 높다. 마법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저도 그래서 되게 신기해서 근데 예. 모멘텀 전략이 통하고 그래서 그게 장기적으로 유지된다 봤을 때 그런 전략이 통할 것 같습니다.
강 작가님하고 레이달리오 연양이 너무 큰 걸로 보이는데. 좋았어. 자산 배분이 왜 미래에도 통할 수밖에 없는가, 왜 모멘텀 전략이라는 게 그 통할 수밖에 없는가, 그게 인간 심리적 관계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그런 스토리텔링을 좀 멋지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라운드 진출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네네. 혹시 출연 목적이 강 작가님 만나러 오시는 거 아니었어요? 강 작가님 나오시는지 몰랐는데 정말 네. 돼서 영광이고요. 끝까지 예, 잘 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 작가님 팬이 많네. 뿌듯하다. 뿌듯하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저희가 최동우님은 탈락했습니다. 네. 제 책에서 아이디어를 바꾸고 해가지고 이제 정말 조금 감동을 받았는데 고객한테 이제 팔아야 된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그것만 조금 보완하시면 다음번에 무조건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산운용사 다닌다고 하셨는데 네. 만약에 떨어지면 대표님이 네.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냥 뭐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원식님,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는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까? 그 정프로님께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 우리 윤원식님, 오늘은 불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대신 제가 강환국 작가와의 만남을 꼭 제가 주선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심사했던 불합격작 중에 제일 아쉬운 후보였습니다. 극보 반대. 안돼 힘은 안돼 이랬던. 지금 하고 계신 방향이 되게 좋아요. 좋은 방향. 어쨌거나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검증을 하고 그걸 통해서 발전해 나가셨으니까 자세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마 여기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노총 필드에서 아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살다 보면 불합격을 하는 케이스가 있더군요. 있어요. 여기서 그냥 쓰고 가시라고 그걸. 이제 앞으로는 불합격하실 일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이따 사진 찍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쉽게 탈락한 윤원식 참가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허민호님이 세운 기록이 있어요. 어떤 기록이죠? 오전조 통 틀어서 네. 가장 나이대가 어립니다.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리고 우리 두 분의 힘이 컸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잘하시면 될 것 감사합니다. 같고요. 배지를 달아야 되는데 어떤 분께 배지를 달면 좋을까를 답하시기 전에 의외로 한 분이 지금 배지를 못 달고 계셔갖고 정말요? 그분을 지목하시면 더욱더 잘 되지 않을까. 제가 선택이 중요하게 네, 선택이 중요하니까 탈락될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다시 왜냐면 워낙 빨간 공, 하얀 아슬아슬한 공이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럼 여기 강한군님. 예. 근데 이제 달아야 되네. 아싸. 됐다. 아플 수도 있어요. 이거 떨리네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있잖아요. 아 이거 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 안 됐구나. 떨리고 계셔. 이게 이게 잠깐만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하면.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머신러닝 쪽을 이제 기획을 해서 그 ETF를 만들려고 했는데 퀀트 관련 그런 좀 투자 대회였으면 그래도 본선은 갈 수 있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선 제가 너무 어려운 그 용어를 막 써가면서 이렇게 이해를 못 하셨던 게 너무 좀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 나간 것 같습니다. 네, 이따부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면접대에 들어가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100% 다 전달해드렸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좋게 봐주셔가지고 또 저를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경제적 자유,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제 가치관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본인 포트폴리오의 배당률이 얼마 정도 돼요? 사실 2천만 원은 이미 넘고요. 아주 독특합니다. 저희 ETF는 오타쿠 ETF입니다. 건담 공불 업계가 그쪽이다 보니까 찢어버렸다. 제가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주식 투자는 제게 빛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